여러분 12월 13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11시 40분이고요. 경동시장에서 차를 빼서 휴경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경동 쪽에 안경원에 제가 며칠 전에 안경 2개를 맞췄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렌즈로 안경테는 안경원 사장님이 알아서 예쁜 거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더 맞춰놨거든요. 지금 찾으러 갑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친애하는 빌산한 김윤수 대표님께서 중개업 폐업과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고, 저도 그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의견을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나서 제가 잠깐 찍어서 올려봅니다. 보통은 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개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 부동산 중개업의 부푼 꿈을 안고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본인의 가게를 내놓는다든지 당연히 이제 또 그 시즌을 기다리면서 부동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또 권리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개업소 자체를 넘기려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지금 거래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개업수보다 폐업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많았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월 단위도 그렇고 연 단위도 그렇고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습니다. 굳이 따지면 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 숫자도 줄었다고 김윤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도 그렇고요. 이 중개업 중에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똑같고 단지가 똑같으면 최고치, 최저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별적으로 어떤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다세대 다가구 주택단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를 계약하는 거는 그래도 동네 부동산들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가 점점 가면 영원한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고 특화된 부동산, 어떤 특수물건을 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동산들 위주로 그래도 좀 더 진화하거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중개사가 많은 회사고 저희 본사까지 따지면 한 건물에 부동산쟁이가 300명이 넘게 있는 게 저희 회사인데 굳이 표현해보자면 몇백 명이 모여있는 부동산 회사가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동산 안에서도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다 비슷하게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의 어떤 참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방끈 길다고 많이 벌고 오래 했다고 잘 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직업이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는데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똑같은 크기의 부동산, 똑같은 월세의 부동산을 오픈한 사람이 바로 옆집인데도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는 망하는 것인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질적으로 영업이란 무엇인가?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이제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실장으로서 배운다든지 또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럭저럭 좀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예 인수해가지고 해볼까? 내가 창업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기존 업소 권리금 주고 인수하셔가지고 5년 된 자리 10년 된 자리에서 그 자리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동산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게 있고 나라가 정해놓거나 소비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업소 인수해주지 않으면 매물장을 공유하지 않는다든지, 매물장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중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중개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게끔 해야지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논현동에서 주택단지에 부동산을 차렸다. 내가 잠실 엘스 단지 상가에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오픈한다.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칭했을 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매출을 낼 수 있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중개업소에서의 매출과 고객 확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노력이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임장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집 보러 다니면 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의 임장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임장은 내가 내 거를 사기 위해서 혹시나 한번 봐볼까, 그렇게 단순함을 넘어서 가지고 내 고객한테 권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 있는 물건을 확보해야 되고, 또 내가 확보된 물건도 속을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의뢰한 거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칭이 딱 만났을 때 계약이 형성되는 건데, 나는 자리가 좋아가지고 오는 손님이 내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좋은 상가 있나요? 좋은 아파트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시만요 얘기하고 동네에 있는 다른 부동산한테 전화해가지고 32평 좋은 거 있어요? 한강 보이는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있다고 얘기해서 만나가지고 공동중개하는 거, 이거는 기존 업소 인수한 사람들이 공동중개망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왜 꼭 공동중개 해야 됩니까? 그냥 내 물건 가지고 내 손님으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으려면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바운드,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나가서 고객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업력을 갖춘 사람들은 불경기가 오면 어떡하지? 찾아오는 손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빈 가게가 많은데 저 빈 가게를 갖고 있는 주인들을 하나하나씩 만나가지고 얼마의 임대를 놓을 것인지, 정말 임대를 내놓고 싶으면 얼마의 가격대를 형성돼야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물건도 접수하고, 세븐일레븐 옆에 나가 있는 빈 가게가 커피숍 할 만한 자리면 그냥 커피숍 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디야커피, 커피숍 체인 사업하는 곳들 많잖아요. 그 가맹본부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군자역에 이러이러한 가게가 있는데 커피숍 낼만한 가맹점주 너네 진행하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맹 개설 담당자가 그 물건을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그 동네에서 창업 문의가 왔을 때 그 군자역 이면에 세븐일레븐 옆에 비어있는 가게가 있다고 땡땡 부동산에서 알려줬는데, 그럼 전화해가지고 실제 그 커피숍을 운영할 사람을 가맹본부가 데리고 와가지고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하나를 개설하는 거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타 부동산에 영향을 받거나 무슨 네이버 부동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없죠. 저는 28년 넘게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제가 스스로 물건 하나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 올립니까? 물론 이제 시간 남으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올린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올려놓고 혹시 이거 보고 누가 연락 와가지고 손님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이버 부동산 자체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올리시는 분들이, 이거 네이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물건을 올리시는 분들이 전속받은 물건들이 아니고 전속을 받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정보를 올릴수록 타 부동산한테 손님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대충 올리는 거예요. 논현동 이면 경쟁력 있는 빌딩 100억, 논현동 이면에 경쟁력 있는 100억짜리 빌딩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가지고는 계약이 되지도 않고 손님을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수동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수동적인 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찾는 손님이 경기에 의해서 별로 없어졌을 때, 그때 어떡하지, 손님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계약을 못 하는 거고, 아,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가게가 많네. 저 망하는 가게가 들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저 가게를 내가 빼겠다고 물건을 받고, 그리고 그걸 또 전속을 받고, 전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물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장안동 3-2번지 땡땡 빌딩 1층 보증금 3천에 월세 300, 사진까지 딱. 그럼 딱 보는 사람이, 아, 이 가게 이 위치 내가 뭐 문의해볼까? 엄청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장안동 신축 건물 3천에 300 경쟁력 있는 물건, 커피숍 강추, 그거 뭔 줄 알고 거기다 전화를 해요. 계약 성사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영업도 안 하는 사람 당연히 폐업할 것이고, 그런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한 영업 방식을 채택한 분들은 계약할 확률이 떨어지죠. 계약할 확률을 점점 높이거나 내 손님 내 고객의 양을 점점 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자, 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빈 가게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익률 떨어지는 건물이 많을 테니 건물주들도 나에게 친절하고 말랑말랑하겠구나. 그러면 그 말랑말랑해진 건물주들에게 나의 컨설팅이 제대로 먹힐 수 있고, 전속도 달라고 얘기하고, 매매로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임대 때문에 갔는데 매물로 접수받을 수도 있고, 3천에 300짜리 가게 빼러 갔지만 150억짜리 건물 전속받을 수도 있고, 전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그냥 아무데나 다 논현동 이면에 150억짜리 경쟁력 있는 건물이 있다고 광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렇게까지 다 오픈해가지고 뒷방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사람은 장을 제대로 담글 수 있는 요리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뺏길 수 있죠.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속을 받은 다음에 맨날 살갑게 연락해야죠. 사장님, 오늘 이러이러한 답사가 있었다.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고객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150억이라고 얘기했더니 145억이면 사겠다고 하는데, 진짜 매수 양서 받아가지고 진성 고객이면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 살 의사가 있다고 하면 데리고 와볼까요? 라든지 진척도를 계속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리거나 제껴버리고 타부동산한테 얘 싫으니까 네가 해봐라, 이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 뒷밥 받는다는 걱정은, 전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한시한 사람들이 뒷박을 맞는 거고, 제대로 관리하는데 왜 그거를 뺏길 생각을 합니까?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폐업이 더 많습니다. 폐업을 안 하려면 영업을 해야 되고요. 영업의 의미는 고객과 물건을 확보하는 건데, 네이버 같은 곳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품을 팔고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나고 임차인을 만나서 성사율 높일 수 있는 양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칭시켰을 때 계약을 할 수 있고, 남들이 그런 거를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은 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기에 폐업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소득을 내는 중개사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영업을 해라. 그리고 영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저희 회사도 좋고, 빌딩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김윤수 대표님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길사람에 지원하셔도 좋고, 제대로 된 곳에서 부동산 일을 배우시고, 뭐 나중에 잘 배운 다음에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창업하겠다고 하면 창업하더라도 폐업하지 않는 경쟁력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남들 폐업한다고 내가 창업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늘상 사랑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딩 매매나 빌딩 임대차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메이트플러스 중개법인에 입사를 지원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